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와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비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도 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이면 2020년도 곧 끝날 것 같네요. 우리는 이제 연말을 잘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내년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당장 나와 우리 가족의 생계와 코앞에 닥친 위기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은 다르죠. 지금 미래학자들은 많은 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항공사, 여행사, 식당 등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폭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타고 더 승승장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서 성공했다고 내가 똑같이 성공할 것 같나요? 이제 물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벤치마킹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오직 내가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나만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 문학, 철학, 산업, 비평,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분석하고 반복되는 과거와 미래의 패턴을 찾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는 항상 그 시대만의 혼돈이 닥쳤어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1990년대 말에 IMF 외환 위기도 겪었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세계 금융 위기도 겪었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겪고 있어요. 항상 위기는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러나 위기가 오지 않으면 변화도 없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측면이나 개인의 측면에서도 동일합니다. 미국의 퓰리처상을 수상한 토마스 프리드맨이라는 컬럼니스트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즉,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야 해요. 지난 10개월 동안 혼돈 가운데에서 언택트라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죠. 어떤 상점과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떤 기업과 개인들은 빨리 온라인 플랫폼으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술집들은 문을 닫고 있고 사람들로 분주했던 거리는 한동안 텅 비었다가 지금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즉, 1년 만에 약 10년 동안에 서서히 변화되어야 할 경제와 사회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와 대기업에서는 많은 연구진들을 통해서 빨리 이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누가 연구해주고 누가 대안을 찾아주나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2020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은 2021년이 아니라 2031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뇌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내년은 2031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올 연말까지 나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세상은 지금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 디지털 플랫폼에서
너무 바쁘게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공부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분석해서 틈틈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977년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은 혼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질서를 내포한 상태이다. 폭풍 가운데 고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위기에서 평온하게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지금 이 혼돈 가운데에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혼돈과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현재에 만족하며 안일함 가운데 살다가 정작 큰 변화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될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하여 대체되고 사라질 직업이 5만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즉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경고를 미리 앞당겨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신 여러분들은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달하는 습관에 관련된 뇌과학, 의학, 심리학 같은 내용들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흥미와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도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웃고 재미와 흥미를 즐기는 장난인가요? 아니면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가요? 우리는 한 번 살다가 떠나는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용당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고 거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적용되는 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알아두면 손해볼 것 없겠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1년 내년의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2020년에 세계의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2021년에는 무한한 반등이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미래 시나리오 2021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2020년에 위축된 소비, 투자, 수출의 기저효과만 반영해도 2021년에는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일선에서 2020년에 미뤄둔 연구개발, 제품 출시, 해외 전시, 홍보, 수출 계약 등이 본격화되면서 2021년에는 역동하는 경제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다. 팬데믹이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약 9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96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고, 이는 세계 3, 4위 경제 대국인 일본과 독일의 한 해 경제 규모를 합산한 것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단, IMF의 전망은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세계 각국이 점진적으로 방역 조치를 해제해 나갈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만일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하반기까지 지속되거나 2021년에 재발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 충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내년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수출 국가인 한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크게 상승한다고 해도 그 분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즉 모든 것은 온택트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더 이상 언택트가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택트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10년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급속도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구글도 아마존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새로운 IT 기술을 가르치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매일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과 환경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응할 수 없고 떠나라는 겁니다. 판이 바뀌고 있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만 정신이 쏠려 있었다면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이 잠시 잠잠해지고 그 후폭풍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폭풍이 닥쳤을 때 당시에는 비가 억수로 내리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폭풍이 지나가면 서서히 그 결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부셔지는 것들은 철저하게 쓸모없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드러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질서를 진즉에 파악하고 사업을 빠르게 재편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준비할 시간을 벌어서 미래의 질서로 이사를 갈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소를 잃어야 외양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폭염으로 강력한 더위가 닥치면서 에어컨 보급률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IMF 외환 위기를 겪은 뒤에 정부와 기업과 은행의 정경유착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고 외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작년에 일본에서 한국 수출 규제라는 치사한 경험을 겪고 나니까 소재, 부품, 장비들을 빨리 국산화하면서 기업을 돕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위기는 항상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지름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돌파구는 아무리 미래를 예측해주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도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찾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면서 강의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둘째, 이런 변화에 내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 앞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넷째,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변화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당연히 미래는 인공지능이고 미래학자들은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물론이고 5G, 광대역을 이용한 홀로그램, 8K 영상, VR 콘텐츠 등 고화질, 고해상도 기반의 영상과 서비스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 밖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 수요 역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즉, 코로나19는 일시적인 변화는 물론 구조적 변화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비대면 서비스, untapped service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특히 온라인 쇼핑과 게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경험하면서 그 편리성과 유용성을 인식한 사용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화질, 고해상도 기반 콘텐츠 서비스 영역, 5G 환경에서 대용량 콘텐츠 전송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이에 따라 5G 광대역을 이용해서 홀로그램, 8K 영상, VR 콘텐츠 등 고화질, 고해상도 기반의 영상과 사용자가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이시죠? 다음 세대는 영어와 인공지능과 코딩은 기본으로 알아야 하고요. 그 외에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내 편이 누구인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더 늦지 않게 함께 힘을 합치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